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 잠금 해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은 빠져나가고 있지만 지수는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기회를 찾아봐야 할지 오늘 든든한 이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이혜은 앵커 대신해서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참 반갑습니다. 네, 여전히 미모는 주식시장처럼 그만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빠르게 AS 전략을 먼저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나와 있는 종목은 i3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은 1월 20일에 봐주셨는데 봐주신 그날 바로 급등이 나왔고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1.19%가량 하락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흐름을 본다면 이때를 활용해 봐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데요. 대표님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이제 방산 관련된 쪽들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i3 시스템은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그래도 이제 중소형주 종목들 찾기 이쪽의 분위기가 좀 강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걸맞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단기적으로는 좀 저항입니다. 한 10만 원대 전후선 저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잘 소화하고 다음으로 움직일 때 아마 실적하고 그때 말씀드렸던 미군에 들어가는 고글 쪽에 적외선 센서가 탑재되면서 나오는 쪽에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만 된다라고 그러면 실적의 레벨업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목표가는 한 12만 원대 정도까지나 뭐 이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셔도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고 지금은 시장에서 좀 될 만한 중소형주 찾기가 가장 큰 상황이다라는 점들을 보시면서 여전히 기대해 볼 만한 어떤 방산 쪽의 중소형주 관점적으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전히 기대감 꺾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 주가 12만 원 정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새로운 기회도 포착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어 있는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시죠.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알령 해제하면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가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콘텐츠 쪽은 작년에 좀 미미한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는 제대로 탄력을 받아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 콘텐츠주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네, 작년은 재미없으면 올해는 또 잘하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뭐 한알령 해제가 뭐 된다 안 된다 보다도 이를 통해서 어떤 되게 되면 기폭제가 더 커질 것이고 근데 그 외에도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개선 기반이 마련됐는데 많이 소외돼 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외된 중소형주 찾아본다는 관점 쪽에서 레벨업은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이 됐다는 쪽에서 종목으로 들어가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소형주를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콘텐츠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고 계실지 종목명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와 주신 종목은 되게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기는 해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을 가져와 주셨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가 주가 차트를 열어보니까 그래도 소외됐던 것 치고는 최근에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세가 정말 잘 나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폭군의 셰프가 이쪽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든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네. 두 가지 투자 포인트를 짚어볼까요? IP 흥행 그리고 실적 두 가지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IP 흥행이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폭군의 셰프 이런 것들의 흥행, 성과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네, 보셨죠? 폭군의 셰프? 네, 저 예. 정말 재밌게 봤어요. 네. 유나 누님은 왜 늙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근데 일단 그를 통해서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은 일단 시청률도 잘 나왔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게 최고 시청률이 뭐 17%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앵커님이 자세히 보시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더 잘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실적이 될 수 있을 만한 배경.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인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팝업 스토어 오픈하고요. 거기서 이제 극중에서 협찬이 아마 CJ로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과 함께 밀키트나 이걸 연결시키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단일 IP로는 최다 사업을 벌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실적에 IP를 판매되게 되면 그에 따른 로열티가 그대로 들어오겠죠. 네. 그런 쪽에 구조가 돼 가는구나라는 쪽도 한번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냐라는 쪽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줬을 때 작년은 제작 편수가 한 20편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올해는 2월 달부터 우주를 줄게 이게 뭔가요? 예. 우주를 줄게. 이게 보니까 아이 키우는 이렇게 미혼모가 아이 키우는 이런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자세히 묻지 마세요. 예.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쪽부터 이제 수목 드라마가 그동안에 편성이 안 됐었는데 네. 이쪽까지 편성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좀 더 바빠지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올해는 20편대 후반대까지도 제작 편수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IP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다가 늘어나면서 제작 편수가 늘어나면서 공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다라고 하는데 주가 수준은 실적 좋아지는데 지금 지수 5천선 코스닥 1000선에 들어갈 정도의 주가를 보여줬느냐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게 서서히 또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으로 일단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작 편수 자체가 늘어나면 그만큼 성과를 또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내내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궁금합니다. 물론 좀 주춤했을 때도 있었지만 최근 이제 분기별로 살펴보면 다시금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실적은 올해 예상치를 보다 보니까 매출이 한 6,400억대, 영업이익이 한 500억대라고 보면서 작년 대비해서 80% 이상 증가하는 거라고 하게 되면 자리를 좀 잡는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보니까 8%대 안팎으로 돌아간다. 약간 그래도 드라마 쪽을 드라마나 이제 서비스 쪽까지 확장시켜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익률이 조금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네. 회복되는 게 어딥니까? 라는 쪽에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코스닥 150 내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코스닥 시장이 강하게 이제 우리 1300, 3000 가야지 라고 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코스닥 150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그에 따른 패시브 자금도 충분히 유입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이쪽도 종목 구성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네. 추가적으로 또 섹터에 대한 미디어 섹터 같은 경우도 코스닥 150에서 어느 정도 좀 중위권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것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가는 47,000원대 한 초중반 정도쯤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기대 수익률 한 30%대 맞춰보고 손절가는 42,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47,000원 초중반 부근에서 매수 접근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기대 수익률은 30%로 그리고 손절 가격은 42,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두 번째 헤드라인을 통해 두 번째 기회도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실 만한 대표 섹터입니다.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주 목요일에 나란히 함께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컨콜도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할 텐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목요일까지 기다렸다가 모든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봐도 괜찮을지 아니면 기회는 이미 다 놓친 것일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도 안 사셨. 네, 다 갖고 계시겠죠. 갖고 계시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보자. 이렇게 네. 팔짝 이렇게 끼면서 좀 팝콘 각으로 봐야 될 부분이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특별 배당 얘기가 나오네요. 네. 특별 배당이요? 예, 한 5,000원 특별 배당 줄 수 있다라는 쪽으로 나옵니다. 설 보너스 주시는 거죠 주주분들한테도. 좋은데요? 안 갖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전 국민한테 주주분들한테 이제 보너스를 주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체크해야 될 게 설비 투자 확대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그때부터는 소부장들이 반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에서 네. 우리 이만큼 속도가 나고 있어, 또 고객들 받을 수 있어 라고 하게 되면 파운드리 쪽에서 또 강한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를 기대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먼저 강조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아랫단으로 온기가 확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소부장주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때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종목명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은 AD테크놀로지인데요. AD테크놀로지를 골라주신 거면 삼성전자 밸류체인단을 조금 더 좋게 보고 계신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파운드리 턴어라운드 두 가지 키워드 주셨습니다. 다 같이 엮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파턴이네요.
네. 파턴? 파턴. 예. 파운드리 쪽에 패턴이 아닌 파턴. 예, 조금 늦으셨지만 괜찮습니다. 혼자 가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부활을 기대를 하게 되면 그냥 꼽는 종목이 AD 테크놀로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보니까 뭐 세미파이브나 뭐 가온칩스 이런 종목도 움직이는데 네. 가장 매출 비중이 높고 그에 따라서 좀 딱 붙어서 움직이는 회사다. 그러면은 AD 테크놀로지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기존에는 TSMC 쪽과 협력을 했었는데 삼성전자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면서 3나노, 4나노 쪽에서 생산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 5나노 이하까지 봤었을 때는 선단 공정 비중이 작년에 70%까지 확대가 됐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매출 기준으로 보게 되면 AI나 그리고 또 HPC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이죠. 이쪽과 함께 자동차 이쪽까지 비중이 70%까지 달성됐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삼성이 이제 좀 더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좀 벌려주게 되면 이런 AD 테크놀로지 할 일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또 AD 테크놀로지가 잘 설계에다가 파운드리로 맡기게 되면 또 이 네. 과정 쪽에서 성과는 더 좋아지겠죠. 이런 가능성들이 보인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을 좀 키워도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일단 또 실적이 이제 성과에 반영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지난 1, 2년 동안 별로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뭐 하는 게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 수가 제로였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올해부터는 2개, 그리고 내년에는 11개, 그리고 2028년 가게 되면 15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삼성전자도 좀 바빠질 수 있겠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쪽에서 그러면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160억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은 300억대 후반 정도까지 나온다. 프로젝트가 늘면은 당연히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기조가 나온다고 했었을 때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우상향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에서 조금만 요거 해주시게 되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변화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계속 일단 우상향으로 가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살짝 저항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37,000원대 전후에서는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없죠. 거래 확보가 되게 되면 한 36,000원대 중반 밑으로는 편입해도 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기대 수익률은 너무 세게 잡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냥 한 40%대로 적정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이제 일이 앞으로 많아질 거를 반증해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오히려 AD 테크놀로지 같은 소부장 쪽을 공략하는 게 전략적으로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빙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40%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35,500원으로 잡고 대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